보통 막 100개, 100, 200개씩 쓰잖아요. 저는 H1B 비자를 주는 데만 지원을 했고, 딱 뉴욕 근처만 지원을 했기 때문에,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한 30개? 막 이 정도였어요. 그게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지원서가 하나씩 늘 때마다 비용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100개까지인가는 그냥 비용이 셋이고, 그 다음부터 추가할 때마다 이렇게 비용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기본 비용 내에서 해결했어요. 저는 4개. 사실 많이 못 받은 거죠. 보통은 매치되는 확률이 매치 안 되는 확률보다 높으려면은 7개인가 있어야 돼요, 인터뷰가. 근데 또 제가 항상 그, 막, 매치나 이런 거에 대해서 물어보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는 게, 막 인터뷰가 20개가 있으면 당연히 매치된 확률이 올라가겠지만, 결국에는 그냥 한 프로그램만 널 마음에 들어 하면 매치는 되는 거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 왜냐면 주변에 봤을 때 막 정말 인터뷰 하나였는데, 거기 매치되는 사람들도 많고 그래요. 인터뷰 개수에 연연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저는 270점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저는 진짜 약간 좀 목숨 걸고 공부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진짜 미국 가기로 마음을 먹었고, 그래서 약간 한국에서의 커리어는 좀 막 엄청 뒷전으로 내몰았고, 저는 이제 아까 말했던 그 여러 가지 점 중에 엄청 불리한 점이 많잖아요. 일단 막 와요직 군가 그랬고, 과도 완전 바뀌는 거니까 사실 프로그램 막 미국 프로그램 입장에서는 되게 띠용할 수도 있고, 실제로 인터뷰하다가 저한테 그렇게 물어본 사람도 있어요. 너 어차피 1년만 하고 그 안과로 트랜스퍼 할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물어본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저기 뭐냐, 미국에서 뭐 임상 경험도 그렇게 막 많지 않았거든요. 왜냐면 제가 학생 때 갔다 온 게 다 이런 게 막 10년 전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추천서를 써달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저는 무조건 점수라도 엄청 높게 받아야겠다 이런 생각에 진짜 막 목숨 걸고 공부를 했어요. 아, 엄청 반대하셨죠. 왜냐면은 어떻겠어요. 왜냐면 한국에서 드디어 막 그렇게 고생을 하고 드디어 전문의가 됐는데 갑자기 미국 가서 다시 완전 처음부터 시작한다 그러니까 이제 완전 미쳤다고 생각을 했었죠. 근데 뭐 어쩌겠어요. 제 인생인데. 지금은 좋아하세요. 그게 약간 애매한데 당연히 있으면 좋거든요. 근데 막 그런 얘기도 있기는 해요. 너무 연구 경험이 많으면은 오히려 좀 불리할 수도 있다. 왜냐면은 저희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대학병원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되게 연구를 중요시하는 분위기고, 프로그램 내에서 엄청 좀 장려하려고 하는 분위기고, 그런데 이제 대학병원이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마흔 사이나이라는 시스템 안에 있으니까 엄청 약간 리소스가 많잖아요. 연구 리소스가. 그래서 찾고 싶은 멘토도 되게 쉽게 찾을 수 있고, 연구를 하고자 하면은 이렇게 잘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이 그 미국은 꼭 대학병원에서만 그 레지던시 프로그램 운영하는 게 아니고 이제 커뮤니티 하스피탈 같은 약간 우리나라 지금 2차 병원 같은 그런 데서도 레지던시를 운영을 많이 하는데, 저는 그런 데라고 절대 수련의 퀄리티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진 않거든요. 왜냐면 미국은 그 ACGM이라고 그 레지던트 프로그램 관리하는 그런 정부 기관에서 엄청나게 빡세게 따지기 때문에 이걸 규격을 잘 지키고 있는지를. 그래서 저는 임상 의사로서 클 수 있는 가능성 이런 거는 커뮤니티 하스피털에서 일한다고 절대 떨어진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아무래도 리서치는 좀 힘들 수도 있어요. 왜냐면 거기 일하는 어텐딩들이 대학병원이 아니니까 막 리서치에 아예 관심이 없을 수도 있고, 그냥 그런 걸 아예 할 수 있는 리소스 자체가 좀 없는 병원일 수도 있고. 근데 만약에 내가 엄청나게 연구 경력이 막 화려하다 이러면은 커뮤니티 하스피털에서는 오히려 아 얘는 연구에 엄청 막 올인한 애인데 이거 우리 병원이랑 좀 잘 맞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연구 경력이 너무 많은 건 안 좋을 수도 있는데, 당연히 연구 경력이 엄청 좋으면 엄청 좋은 병원을 매치할 수 있죠. 우리는 한국 졸업생으로서 막 예일대 병원이나 막 이런 데 가기는 쉽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막 그런 데 가시는 한국 분들이 있거든요.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만약에 막 학생 때 수준으로 이제 리얼리스티컬리 내가 생각을 해봤을 때 학생 때 할 수 있는 건 뭐 그런 거죠. 논문 하나 정도 내거나 아니면 뭐 학회 때 발표 하나 하거나 요 정도는 당연히 막 어마어마해서 막 커뮤니티 하스피털에서 막 얘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준은 아니고, 그런 정도 있는 거는 매치에 엄청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나중에 이제 매치 지원서를 작성할 때 보시면 알겠지만, 그게 지원서 작성할 때 내 활동 이렇게 칸을 쓰는 거에 임상 활동, 리서치 활동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 리서치가 하나도 없으면 거기 완전 빈 칸으로 냅두는 게 좀
오히려 좀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는 정말 연구를 1도 안 하고 학교를 졸업하는 게 가능하지만 미국 애들은 보통 그렇게 막 1도 안 하고 졸업하는 사람은 진짜 드물거든요. 정말 1도 없으면 약간은 좀 그게 오히려 분리할 수도 있다는 점. 근데 없어도 매치 잘 되는 분들 많아요. 이게 제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어 병원마다 찾는 인재상을 물어보시는 거면은 그게 병원마다 엄청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아까 제가 얘기를 했듯이 이제 미국 레지던트 프로그램은 막 대학병원에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어떤 종류의 병원이지. 그리고 같은 대학병원에서 사실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병원이나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병원이 이제 마운트 사이나이도 메인 하스피털이 있어요. 그 어퍼 이스트사이드에. 우리나라로 치면은 신촌 세브란스 병원 같은 거죠. 그리고 제가 일하고 있는 데는 약간 분원 같은 거예요. 강남 세브란스 병원 같은. 메인 마운트 사이나이 하스피탈에서 원하는 거랑 또 이제 우리 병원 같은 약간 분원 같은 그런 대학병원에서 원하는 거랑 커뮤니티 하스피탈에서 원하는 거랑 다 다를 수가 있고 그다음에 또 이제 미국은 엄청나게 넓잖아요. 뉴욕에서 원하는 인재상이랑 그다음에 또 막 켄터키 같은 데서 원하는 인재 이게 엄청나게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일반적으로 말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보통 그냥 한국에서 생각했을 때 상식적으로 인재상이 있잖아요. 성실하고 이제 열심히 하려고 하고 이렇게 다른 사람들한테 원만하게 잘 지내고 이런 것들이 미국에도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은 아까도 얘기를 했듯이 레전드를 뽑을 때 얘가 안 그만둘 것 같은지를 또 되게 중요하게 보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 병원 컬처랑 잘 맞을지 이런 것들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환자들이 찾는 의사상이라고 하면 그것도 이제 한국이랑 비슷해요. 그냥 친절하고 말 잘 들어주고 이런 거를 바라는 것 같습니다. 일단 병원 문화는 제 생각에 미국에 있는 모든 병원마다 또 다를 것 같고 저는 제가 일한 우리 병원의 얘기밖에 할 수는 없다는 점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한국도 마찬가지. 제가 이제 인터넷 독이 10년 전이거든요. 그래서 그때랑 지금이랑 또 사실 많이 다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그리고 또 저는 이제 한국에서는 안과를 했잖아요. 그 지금 내과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또 그게 다이렉트로 또 비교를 하는 게 저는 그렇게 쉽진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도 이제 굳이 비교를 하자면 미국에서 레지던트들이 훨씬 학생 같아요. 한국에서 레지던트들보다. 한국은 딱 이제 졸업을 하는 순간 야생에 던져지는 느낌이거든요. 갑자기 이제 막 일을 엄청나게 해야 되고 우리나라는 되게 대부분 다 이제 인계를 잘 해주긴 하는데 그래도 어찌됐건 많은 부분의 일들을 내가 인계만 믿고 혹은 동기 선배들의 백업을 믿고 이제 이렇게 해나가야 되는 그런 느낌인데 미국은 모든 거를 다 어텐딩이 백업을 해요. 모든 거를. 그렇기 때문에 훨씬 약간 자율성은 좀 떨어지지만 그래도 약간 교육에는 더 좋은 느낌? 하나하나마다 이제 어텐딩 다 피드백을 해주고 시도 때도 없이 계속 디스커션을 하면서 막 이 환자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막 이런 거를 계속 어텐딩이랑 의논을 하기 때문에 약간 되게 더 엄청 좀 학생 같은 그런 느낌이 있고 근무 시간은 사실 비교가 안 되게 좋죠. 그 요즘엔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또 슬라이드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근무 시간 그 입력을 해야 돼요. 한국은 보통 특히 전연차면은 막 1, 2년 차 이러면 80시간 꽉 채웠었거든요. 이제 막 당직하면 막 36시간씩 일하잖아요. 그 낮 아침부터 일 시작해서 다음날 저녁까지. 근데 미국은 일단 24시간 이상 일하는 게 그 법으로 금지가 돼 있기 때문에 24시간 이상 당직은 안 시키고요. 이게 제 근무 시간 로깅한 건데 이게 ICU 일할 때예요. 그래서 이게 ICU에서 일할 때가 미국 애들이 생각했을 땐 제일 빡센 텀이거든요. 그냥 이렇게 보면은 7시에 출근해서 9시에 퇴근하고 그다음에 7시에 출근해서 5시에 퇴근하고 이날 쉬고 그다음에 또 9시 퇴근, 5시 퇴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나이트를 시작을 했고 그래도 51시까지잖아요. 생각해 그 계산해 보면은 이게 제 1년차 ICU 스케줄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한국보다는 상당히 괜찮다고 생각이 됐고 이게 이제 제가 나이트를 할 때요. 그래서 여기는 우리나라는 낮 근무를 하면서 당직을 같이 해서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당직이면 36시간 일하고 그다음에 저녁에 퇴근하고 이런 식으로 밤을 커버를 하잖아요. 근데 미국은 밤에만 일하는 애들을 따로 둬요. 2주간 보통 밤에만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8시 출근해서 7시 퇴근하는 식으로. 그래서 이게 제가 나이트 할 때인데 이게 66시간. 이것도 이제 되게 빡센 그 로테이션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도 66시간. 그다음에 이제 이게 그 일반 병동에서 일할 때예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막 빡센다고 하는 이제 로테이션 중에 하나인데
보통 7시에 출근해서 격일로 8시 퇴근, 2시 퇴근, 8시 퇴근, 2시 퇴근. 요거는 중간에 그 티칭 하는 거. 아예 어디 가가지고 막 강의 듣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일주일에 한 반나절을 그렇게 막 티칭으로만 해요. 어디 가가지고 강의 듣는 거.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일해도 61시간. 그래서 사실 한국에서 일할 때보다는 훨씬 근무 시간이 적고 업무 범위 이런 걸 생각을 했을 때는 미국에 저는 되게 와서 되게 한국이랑 엄청나게 다르다고 느꼈던 점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한국은 보통 의사 있고 간호사 있고 그게 끝이잖아요. 대학병원에서. 근데 여기는 다른 종류의 도와주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소셜 워커가 있어가지고 막 이 환자 보험 문제가 있다든지 아니면은 뭐 집에 문제가 있다든지 아니면 뭐 집에 퇴원을 해야 되는데 막 돌봐줄 사람이 없다든지 막 이런 걸 다 그 사람이 알아서 해결해주고 예를 들면은 막 그 뭐냐 RT라고 레스피토리 테라피 그 벤틸레이터 관련된 거 막 이런 거 다 그 사람들이 와서 알아서 조정해주고요. 그다음에 SLP라고 막 스피치 랭귀지 그 패톨로지스트라는 게 있거든요. 이 환자가 좀 막 멘탈 스테이터스가 안 좋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밥을 먹을 수 있을지 안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럼 SLP들이 와가지고 이제 포멀 어세스먼트를 해줘가지고 이 사람이 먹을 수 있을지 안 먹을 수 있을지 판단을 해주고 그다음 당연히 NPPA들이 있고 엄청나게 도와주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 우리나라는 막 거의 모든 걸 다 전공의가 해야 되는데 여기는 또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되게 좋았던 점 중에 하나가 전공의한테 익스펙테이션은 그냥 클리니컬 저지먼트 그거밖에 없어요. 그거 외에 내가 제가 한국에서 인턴 때 했던 뭐 폴리, EKG 뭐 이런 거 다 간호사들이 해주거든요. 훨씬 신체적으로는 좀 편하죠. 그래도 의사들이 하는 것도 있어요. 이것도 병원마다 다르겠죠. 근데 우리 병원에서 ABG는 아직 의사가 하고 그다음에 에일투브도 의사가 하고 제가 아직 여기서 1년 좀 넘게밖에 일을 해보지 못했고 여기서 막 잡 서치를 해보거나 막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잘 못 느끼는 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또 뉴욕에 살잖아요. 그래서 뉴욕은 엄청 그 진보적인 그런 주고 그리고 굉장히 이민자가 많고 엄청나게 다이버스한 주기 때문에 더 그런 걸 수도 있거든요. 은연중에 막 속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막 대놓고 막 무시를 당해본 적은 당연히 한 번도 없고 오히려 막 여기 환자도 되게 착해요. 이제 얘기를 하다가 뭐 한국에서 왔다 이런 얘기 나오면은 오히려 외국에서 오면은 그러니까 미국의 그 약간 오만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외국에서 우리나라까지 그러니까 미국에 올 수 있으려면 거기서 1등을 해야 될 것 같다. 약간 이런 생각이 또 약간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더 똑똑하게 봐주는 것 같기도 하고 영어를 막 엄청나게 능숙하게 못하고 막 이래도 미국 사람들은 그런 거에 좀 익숙하거든요. 왜냐면 워낙 이민자가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나라 입장을 생각했을 때는 아 영어가 언어라면은 이퀄 실력도 언어란 거라 생각을 해가지고 신뢰가 떨어질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미국 사람들은 워낙 그런 이민자가 많고 이민자가 와서도 막 성공을 하고 이런 사회이기 때문에 막 이 사람이 영어가 언어라고 해외에서 온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도 그게 이퀄 실력이 무조건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 사실 그 사람이 잘못된 거고 그게 잘못된 거란 사회적 인식이 또 있기 때문에 내가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도 절대로 그렇게 겉으로 막 대놓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차별을 받아본 적은 없는 것 같고 뭐 물론 진상은 어디 가나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엔 그냥 그 사람 그냥 진상이었지. 딱히 제가 외국인이라고 더 진상 짓을 저한테만 한 것 같진 않고 그냥 모든 사람에게 진상인 환자였고 약간 이제 저희 프로그램은 대부분 다 미국인이거든요. 저는 처음에 오히려 막 약간 그런 것들이 힘들었어요. 미국인들의 사교 문화 그런 거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에 이제 약간 녹아들어야 되는데 저 되게 외향인이고 막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미국 애들에 비하면은 정말 그거 터치할 수가 없거든요. 뭐 차별받았고 이랬다는 점보다는 처음에 와가지고는 약간 막 기가 눌렸죠. 엄청 막 1년 내내 막 뭐 모임도 있고 파티도 있고 막 계속 그런데 막 그 미국 파티 문화 그 아세요? 가서 다 서 있고 막 이렇게 핑거푸드 조금씩 먹으면서 다 서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막 여기 가서 얘기했다 저기 가서 얘기했다가 막 이렇게 스몰 토크하고 이런 게 우리나라에 사실 그런 거 많이 안 하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도 이제 네트워킹하고 성공하려면 그런 거를 열심히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에 적응하는데 약간 좀 쉽진 않았던 것 같아요. 미국은 진짜 막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은 나라인 거야. 왜냐면은
항상 익셉션이 있어요. 주변에 피부과, 외과, 안과, 뭐 마취과, 영상의과 다 봤거든요. 한국인이 매치된 사람을. 근데 솔직히 쉽냐? 그러면 아니죠. 보통 그런 데는 바로 매치하기는 쉽지 않고 미국에 어떻게든 와가지고 여기서 연구를 몇 년 하고 막 아니면은 뭐 다른 학위를 따던가 막 MPH나 이런 것들을 이런 식으로 커리어를 쌓아야지만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스텝 보고 막 지원서 쓰고 그냥 매치하고 이런 거보다 훨씬 엄청난 플러스 알파가 필요로 할 수는 있죠. 근데 절대 못하냐 이런 거 아니에요. 왜냐면 제 주변에 다 있거든요. 그건 후회될 수 있죠. 후회될 수 있죠. 왜냐면 안 해보면 모르잖아요, 사실. 그리고 제가 얘기를 했듯이 미국에 얘가 훨씬 편하긴 하거든요. 그 한국에서 전공이 생각했던 걸 비하면. 근데 내가 만약에 한국에서 안 해보고 여기에 바로 왔다. 이러면 비교할 게 없잖아요. 사실 더더욱 엄청나게 그냥 힘들게 느껴질 수도 있고. 왜냐면 이게 그냥 단순히 막 근무 시간이나 환경이나 이런 걸 따지는 게 아니라 약간 제가 좀 지금 덜 힘들다고 생각하는 게 저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미 졸업한 지 10년 됐으니까 아무리 뭐 다른 과 의사였어도 그 약간 짬이 있잖아요. 막 엄청나게 진상 환자가 만나가지고 저한테 막 쌍욕을 하거나 이래도 저는 그냥 좀 의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고 그런 거에 대해서 왜냐면 옛날에도 많이 겪었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 갓 졸업하고 일을 딱 시작을 하면은 일단 처음으로 이제 의사로서 진짜 일을 하는 거고 막 환자를 대하는 것 자체가 막 부담스럽고 엄청나게 여러 가지 언프레딕터블한 상황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걸로 이제 스트레스가 처음엔 엄청 크거든요. 계속 연차가 쌓이면서 조금 더 적응이 되는 거고. 근데 이거를 만약에 완전 다른 생판 다른 나라에서 내가 익숙하지도 않고 모국어도 아닌 이 언어로 해야 되면 엄청나게 스트레스인 걸 수도 있죠. 그리고 제가 말한 아까 미국 생활의 다른 여러 가지 불편한 점들 있잖아요. 그래서 외로움까지 더해지고. 그리고 사실 한국도 좋잖아요. 한국 살기. 그래서 미국에서 힘들게 내가 이러고 있는데 한국에 있는 친구도 잘 살고 있는 것 같고 이러면은 굉장히 내가 또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내가 원하는 과까지 포기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내 지금 뭐하고 이렇게 생각하기가 엄청 쉬울 것 같고 여기 온다고 막 매치된다고 모든 게 막 꽃길이고 막 모든 게 거기서부터 쉽고 그렇지 않거든요. 왜냐면 결국에는 개인이 정해야겠지만 잘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얼마나 그 과를 하고 싶은지 그리고 내 그 과를 왜 하고 싶은 건지 보통 우리가 무슨 과를 하고 싶다고 할 때 실제로 그 학문에 대한 관심보다는 약간 그 부가적인 것들도 많이 보게 되잖아요. 어떤 부분에 내가 끌려가지고 하고 싶어 하는지. 그 학문 자체 말고 그 부수적인 것들은 굉장히 휙휙 바뀌거든요. 저는 지금 진짜 정말 놀라운 게 제가 2008년에 의대를 입학해가지고 지금까지가 뭐 거의 15년 되긴 했지만 그 뭐 짧은 시간 내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판도가 바뀌었고 막 과의 인기들이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했었고 안 봐서도 제가 졸업할 때부터 제가 졸국할 때까지나 혹은 지금까지도 막 계속 엄청나게 막 그런 받을 수 있는 페이나 뭐 조건이나 정부 정책 이런 것들이 막 정말 휙휙 바뀌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그런 정말 부수적인 걸 보면 안 되고 내가 진짜 왜 이거를 하고 싶어 하는지를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일반적으로 말하기가 힘든데 일단 저는 되게 행복하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제 주변에 같이 매치한 친구들이랑 비교를 했을 때 저뿐만 아니라 저 같이 그 스터디한 친구들 중에 한국에서 소아과 전문의를 하고 지금 여기 소아과 매치돼가지고 수련하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이제 그 친구나 저를 봤을 때는 우리는 한국에서 수련도 했고 일도 하다가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뭘 포기하는지에 대한 파악이 되게 뚜렷했는데 이게 갓 졸업하고 오면은 엄청 학생 때는 그렇게 막 의료계 현실이나 막 실제 일하는 게 어떤지를 대충은 알지만 막 샅샅들이 알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내가 뭘 포기하고 오는지가 막 완벽하게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여기 오면 힘들거든요. 그래서 힘들면은 당연히 막 왜 왔지 막 이런 생각 하게 되면서 한국에 사는 애들은 다 잘 살고 있는 거 이러면은 이제 힘들 수도 있죠. 일반적으로 어떤 한쪽을 추천하기 진짜 힘들고 근데 장단점이 극명하거든요. 한국에 사는 거랑 미국에 사는 거랑 의사로서 이런 장단점을 비교를 해보고 내가 내 가치관에서 우선순위가 높은 것 이런 거에 따라서 결정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와서 막 모두가 오면은 너무 만족할 거예요. 이 정도로 제가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하겠어요. 저는 행복하지만. 뭐 일단 저는 아직 레지던트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전문의가 돼가지고 일하면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비슷한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막 실습하고 이럴 때도 미국 레지던트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봤었고 아까 막 차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지만 뭐 결론적으로는 그냥 한국에서 학생 때나 전공의 때나 약간 비슷하긴 하거든요. 뭐 근무 시간이나 막 업무 범위나 이런 거에 좀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뭐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진 않아요. 저희 병원이 IMG들이 좀 있기는 한데 체감상 찐 ING 있잖아요. 미국 애들인데 외국에서 의대 나온 이런 애들이 되게 많거든요. 정말 찐으로 외국에서 온 IMG는 그렇게 솔직히 많지 않아요. 체감상 한 1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 완전 다른 것 같아요. 한국식으로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왜냐면 한국은 다 서울 가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미국은 절대로 다 대도시에 살고 막 이러고 싶지 않아 하고 특히 자기가 막 뭐 미드웨스트나 뭐 남부 이런 데서 자란 사람이면은 남고 싶어 하고 뉴욕이 저는 되게 좋거든요. 근데 이제 더럽고 일단 물가가 살인적이고 레지던트 돈을 그렇게 많이 못 벌기 때문에 뉴욕 레지던트를 좀 더 받거든요. 다른 주 애들보다는. 왜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유롭게 살지 못한단 말이에요. 병원 분위기를 봐서도 이제 뉴욕에 이민자들이 많잖아요. 환자들로서. 그렇기 때문에 일이 좀 빡세요. 예를 들면 평생 나이지리아에 살다 온 사람이에요. 어, 작년에 미국에 이사 왔어요. 그러면 디프렌셜이 엄청 커지잖아요. 이 사람은 그냥 같은 감염병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도 그냥 평생 미국에서 자라온 이런 사람보다 나이지리아에서 작년에 온 사람이 엄청나게 그 디프런셜이 넓어질 수 있고 그래서 일이 그만큼 더 어렵고 이미그런트일수록 약간 소셜 이슈도 많고 이런 식으로 일이 좀 더 약간 빡셀 수 있어가지고 또 피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일단 이건 제가 옛날부터 후배들한테 항상 했던 얘기거든요. 저는 제 의대 시절이나 그 한국에서 레전 시절을 돌이켜 보면은 제가 되게 후회되는 점이 물론 막 되게 공부가 양이 많고 막 일이 너무 많고 이래가지고 그런 거에 치여서 좀 그랬겠지만 그래도 약간 먼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전 안 했던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냥 할 줄을 몰랐나 싶기도 하고 왜냐면 다음 주 당장 시험이 막 너무 이러니까 막 10년 뒤, 20년 뒤를 어떻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게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되게 학생 때나 레지던트 때, 아, 이렇게 막 하루하루 주어진 일을 하면서 살다 보면은 언젠간 유레카하고 막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딱 이렇게 떠오르겠지, 막 딱 만나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거든요. 전혀. 전 진짜 펠로우 졸업할 때까지 내가 뭘 하고 싶은지 전혀 몰랐어요. 근데 그 이유가 제가 적극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질 않고 그냥 패시브하게 기다리기만 했던 거예요. 나한테 뭔가 찾아오기를. 근데 인생은 그렇게 풀리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미국에 와서 되게 놀란 점 중에 하나가 OT 같은 걸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보통 다 물어보는 게, 아, 뭐 하고 싶냐, 교육을 하고. 그러니까 펠로우 뭐 하고 싶냐, 뭐 이런 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레전드 1년 전 생각해보면은 저뿐만 아니라 제 동기 모두가 전혀 뭘 하고 싶은지가를 몰랐거든요. 그 1년 차 딱 시작을 할 때는. 왜냐면은 일단 그냥, 난 안과 하고 싶어. 이게 컸지. 내가 어떤 종류의 안과 의사가 돼가지고 어떤 종류의 직업을 가질 거면 이렇게까지는 생각이 안 퍼졌던 것 같아요. 근데 미국 애들은 엄청 구체적으로 자기가 뭘 하고 싶은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제 딱 1년차 시작하는 건데. 그래서 저는 학생 때는 잘 모르니까 레전드 1년차 때 아는 게 없으니까 이렇게 하고 계속 생각을 미뤄왔던 것 같은데 저는 어차피 레전 4년차 때 모르거든요 잘 그러니까 이건 진짜 막 예과 2학년 본과 1학년 본과 2학년 때부터 최대한 많은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고 그래도 되게 쉽게 그 빠질 수 있는 함정 같은 게 보통 이제 의과대학 생활을 하다 보면은 내가 자주 만나는 사람들 막 2, 3년 선배잖아요 막 높아봤자 1, 2, 3학년 선배들 얘기를 많이 듣고 거기에 영향을 엄청 많이 받게 되는데 그분들의 말이 또 다 진리가 아니거든요. 왜냐면 그분들은 트레이닝 과정에 있기 때문에 엄청 힘들고 또 그분들도 약간 한치 앞을 못 내다보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라이프 스테이지의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아예 완전 막 50대, 60대 커리어가 이스태블리시 된 분이랑 이제 갓 전문의가 돼서 잡서치를 하는 분들이랑 트레이닝을 하는 분들이랑 이런 분들한테 의대 낮은 학년 때부터 적극적으로 조언을 구해가지고 이건 그냥 미국 가는 사람들이 아니어도 예를 들면 그걸 하고 싶다 그러면은 진짜 학생 때부터 안과 멘토들을 만들어가지고 연구를 적극적으로 한다든지 이러면은 학생 때부터 그렇게 한 사람이랑 레지던트 1년 차 막 아무것도 모르고 들어온 사람이랑 뭐 벌써 그 몇 년의 차이가 있는 거니까 완전히 시작이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만약에 미국에 가고 싶은 생각이 있는 의대생이다. 학생 때 무조건 클럭십을 가봐야 돼요, 미국에. 학생 때 갈 수 있는 거랑 졸업을 하고 가는 거랑 완전 기회가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졸업을 하면은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학생이 아니어서 이 사람에 대한 라이어빌리티를 병원이 책임지기 싫기 때문에 환자를 못 보게 해요. 직접적으로. 그냥 섀도잉만 할 수 있게 하고. 근데 학생이면 아직 그런 라이어빌리티 커버가 되는 그런 제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비지팅 학생이면 엄청 적극적으로 참여를 시켜주거든요. 그 환자 케어나 환자랑 대화하는 거나 뭐 기록 쓰는 거나 그런 거에 있어서. 근데 그런 식으로 최대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지 이 어텐딩 입장에서도 얘가 어떻게 일하는지를 아니까 추천서를 잘 써줄 수가 있지. 졸업을 하고 임상 경험을 하려고 하면은 그냥 정말 섀도잉만 거의 하는 거고 환자를 직접적으로 기록을 하거나 막 처방하고 이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스트롱 LOR을 쓰고 싶어도 써줄 내용을 만들기가 쉽지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 때 최대한 많이 가봐야 돼요. 그리고 이게 속으로 내가 미국 가면 어떨지 막 이렇게 생각하는 거랑 실제 미국 가가지고 미국 병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랑 그런 걸 보는 게 또 완전 다르기 때문에 이게 최대한 학생 때 가봐야 됩니다.